네,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국내 시장의 연결고리를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. 이사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는 바람에 뭐 유럽이랑 이따가 이제 중국 시장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요. 우선은 마감장 관련해서 글로벌 키워드 어떤 거 잡으셨습니까? 네, 경기 침체 우려감 완화로 잡아봤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. 네,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팽배해 있죠.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 이 부분보다도 근데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좀 심하게 이 우려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. 뭐 자이언트 스텝, 이 5월의 빅 스텝, 그리고 6월의 자이언트 스텝, 그리고 7월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 상당히 이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런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아진다.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. 이 하락하는 이 속도가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지면서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투자자들 많은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먼저 이 완화시키는 발언들 이 시작을 했습니다. 주말에 이 미국의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침체는 아니며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뭐 그리고 뭐 로레타 웨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미국 경기 여전히 견고하다 뭐 이런 주요 정책 위반자들의 이 경기에 대한 인식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조금씩 뭐 둔화되는 정도,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되는 정도로 이런 발언으로 이 좀 코멘트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경제에 대해서 호황을 노렸던 작년보다 느린 속도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태는 순조로운 연착륙의 상태다. 연착륙을 향한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더 완화된 그 말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뭐 제임스 블러드 이 여느 총재도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일 것이다.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주요 정책 위반자들 이 부분들의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경제는 그래도 뭐 굉장히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. 이런 정도의 언급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같이 이제 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이 미국 소비 심리 부진이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가솔린 가격이었습니다. 이 지난 12일 미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상회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근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가솔린 세금 중단 여부를 이번 주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다. 사실은 이 가솔린 세금이 크지가 않습니다. 이 연방 가솔린 세금이 갤런당 18.3센트, 그러니까 5달러 상회했는데 18.3센트다. 사실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미국 뭐 세금에 대한 비중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이 가솔린에 대한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미국의 이번에 이 물가 이 폭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 심리 부진에 대한 부분들 가장 크게 작용한 게 가솔린 가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. 좀 잡아보겠습니다.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물론 이제 보여주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들, 이 보여주기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정부의 의지 표명 이런 부분들은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플레 완화 그리고 소비 증가 기대를 상당히 좀 높이고 있다. 이런 이 불확실성, 부담감에 대한 부분들이 전일 이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키워드를 보니까 침체를 피할 수 있다. 그리고 연착륙이 전개 중이다.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다독이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국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강력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정도의 영향력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? 우선은 이 달러 원 환율,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. 전일도 달러의 강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. 지금 이 1292원 40전, 1300원을 다시 한번 좀 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달러 원 환율은 조금 뭐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미국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완화됐다. 그러면은
이 우려감이 완화된다.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. 그러면 달러의 강세 속도는 좀 더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감 완화,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는 확실한 것들, 좀 더 안정적인 것들, 그리고 좀 더 좋은 것들, 좀 더 꼼꼼해집니다. 시장이 좀 더 보수적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의 부정적인 모습이었는데 기술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. 오늘 같은 경우. 그리고 이 달러원 환율도 좋아지고요. 기술주에 대한 반등, 뭐 이런 부분들 시장도 조금 더 진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당연히 수급적으로 전일 국내 시장을 강력하게 잡아 끌어내렸던 이 원인이었던 외국인의 매도, 이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환시장은 약간 개선되고 기술주는 약간의 반등, 외국인의 수급 역시 약간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얘기하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이건 약간 좀 논외거리로 지금 이사님께서는 바닥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? 사실은 바닥이 2,4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2,400을 깨고 내려갔죠. 그러니까 2,400을 깨고 내려간 부분들은 좀 패닉셀의 영향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코스피를 12개월 이 예상 PER로 본다라면 지금 8배 수준입니다. 최근 10년간 평균치, 뭐 주식시장에서 10년 평균치 많이 얘기하죠. 10년 평균치가 9.6배, 그러니까 9.5배에서 한 6배 정도 수준인데요. 이거를 20%나 하회를 했습니다. 8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도가 높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일 같은 경우 더 떨어졌던 이유는 패닉셀. 시장이 좀 사실 비이성적이죠. 우려감만 가득하고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신경을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연말 정도에는 2,400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좀 더 빨리 떨어졌죠.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9.6배까지 지금 자리에서 9.6배까지 확 많이 올라가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2,400 이상으로는 다시 뭐 회귀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,400 정도를 뭐 바닥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,400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근거로 종목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이 종목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. 자, 오늘의 종목은요. 그렇습니다.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. 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 주세요. 네,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피해를 본 그런 종목이죠. 시가총액 뭐 굉장히 큽니다.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서 뭐 350조인데요. 이 500조 이상이 된 경우들이 500조 이상까지 갔었죠.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팔 때 삼성전자 가장 먼저 팔고, 그리고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면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받아가죠. 줍줍한다 그러죠. 그만큼 삼성전자 뒷받치고 있는 매수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가장 편한 종목입니다. 그리고 국내 시장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.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. 금년 더 많이 팔 때 삼성전자 1번으로 팝니다. 그 다음에 2번 하이닉스 팔죠. SK 하이닉스. 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때문에 삼성전자 좀 덩달아서 같이 좀 피해를 본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. 2,400이 붕괴죠.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PER, 12개월 예상 PER 8배 수준입니다.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피해를 봤었는데 도리어 또 반등할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국내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지만 삼성전자 기술주에 들어갑니다.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, SK 하이닉스 이 세 개가 다 기술주에 들어가는데요.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의 분위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국내에서도 기술주 분위기 반전이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이 패닉셀이 조금만 진정이 되는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등 삼성전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는 뭐 사실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쉽진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테니까 이 단기적인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, 시장의 반등과 삼성전자의 반등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.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네,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였습니다. 뭐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피해를 받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 내용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술주의 반전 여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